어깨가 아프다든지 자세가 멀쩡했던 자세가 측만이 될 수도 있어요. 충치치료는 정말 열심히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충치치료는 하라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치아가 빠졌을 때는 이제 저 같아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뼛속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겁내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뤄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흔한 게 우리가 치과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어쨌든 이 고생하는 어금니니까 이 치아가 빠졌다. 6개월 이내 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앞으로 쓰러지고요. 이 뒤에 치아는 또 뒤로 쓰러져요. 공간이 좁아져요. 그럼 거기서 멈추냐? 이쪽 치아들이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멈추냐? 아유, 안타깝게도 이 치아가 빠지면서 이 치아가 내려와요. 예, 내려오면서 여기 음식물이 끼면서 충치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와중에 또 어떻게 했냐? 턱이 돌아가요. 어깨가 아프다든지 자세가 멀쩡했던 자세가 측만이 될 수도 있어요. 치과를 되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자세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학, 포스turology라고 하거든요.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 뭐 그게 단순히 뭐 이런데 허리나 뭐 이런 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발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세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턱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세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치아가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은 턱이 돌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전신 건강에도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임플란트가 좀 무서운데 임플란트 또 뭐 임플란트 비싼데 또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는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뭐 이게 좀 그렇단 말이죠. 뭐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무슨 제품 뭐 하는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방식 이제 브릿지라고 하죠. 치아를 깎아가지고 요 치아가 빠지면 앞뒤 치아를 갈아가지고 씌우는 거란 말이죠. 브릿지.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뭐 앞니 같은 거 뭐 뼈가 하나도 없다든지 환자분이 뭐 해외 출국해야 되는데 빨리 뭐 해달라면 브릿지 할 때 있어요. 뭐 그런 데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가 가장 저렴한 나라고 임플란트가 브릿지보다 더 저렴해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신질환이 있다,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골다공증 약이 좀 심각한데 골다공증 약 같은 걸 뭐 드셔가지고 뼈 상태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임플란트 가는 걸 피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임플란트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가장 또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좀 신기하게도 임플란트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다. 그런 경우는 브릿지도 못해요. 어차피. 근데 뭐 여기가 하나 빠졌는데 뭐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렴하면 자기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고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나는 브릿지를 하겠다 하면은 돈을 다 내고 하셔야 돼요. 더 비싸요, 더 비싸. 그러니 브릿지를 하는 게 더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뭔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구조적인 문제, 교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가 빠졌는데 브릿지를 하잖아요. 뭐 잘 쓸 수는 있어요. 잘하는 치과 선생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쓰면 잘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짧으면 5년, 길면 한 15년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치아가 됐던 이 뒤에 치아가 됐던 어느 한 치아가 망가져서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2개를 또 심어야 돼요. 또는 3개를 다시 심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치주과, 보철과, 뭐 구강외과, 보정과, 임플란트 전문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냥 뭐 저 같은 일반 치과대학을 나오고서 그냥 졸업해서 공부해서 뭐 개원해서 운영하는 치과 그냥 임플란트 해요. 근데 뭐 지금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조언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뭐 그래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치과 의사들이 어차피 병원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험 수가로는 병원이 어렵거든요. 병원 운영이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되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임플란트 공부는 또 어렵다고요. 옛날에 치과 그냥 일반 충치, 뭐 아말감으로 떼온다, 뭐 크라운을 한다. 그런 거는 치아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임플란트는 뭐 여러 가지 전신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뼈에 대해서도 뭐 잇몸 살, 치주 조직하고 있는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교합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이 들어와서 뭐 캐드캠 장비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잘 못하는 선생님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가까운 치과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뭐 동네 치과가 뭐 가격이 얼마고 어디 갔더니 더 비싸다 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동네 치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동네에 있는 치과를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라는 게 항상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다가도 응급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다 완성이 됐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플란트는 AS가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치과를 찾으셔야 돼요. 뭐 싸다고 해서 그냥 그런 치과에 가버리면은 뭐 관리를 잘 해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 뭐 저렴한 데를 갔더니 뭐 관리도 못 받고 그렇더라. 그리고 보통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렴한 곳에는 환자가 많겠죠. 환자가 많은데 치과 의사 1명, 2명, 3명, 4명이 그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병원을 운영해야 될까요? 치과 의사는 수술만 하고 나머지 과정은 이제 간호사, 보통 치과 의사는 치과 위생사라고 하는데 치과 위생사들이 그냥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몇십만 원, 비싸면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치과 의사가 아닌 다른 보조 인력한테 내 몸을 맡기겠는가.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비싼데 아니면 동네 치과에서도 뭐 잘 안 돼서 저도 뭐 임플란트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또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제가 AS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너무 자애로우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공장식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좀 찍어내듯이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용 같은 거는 뭐 병원 운영 스타일이라든지 그 원장님의 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치매 이런 거 잘 걸린다 이런 논문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즘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왔었어요. 뭐 치주병을 유발하는 이 세균들이 심장 쪽에 가서 심장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인지 능력 이런 거 저하, 걷기 능력 저하, 운동 능력 저하, 그리고 뭐 암 발병을 유발할 수 이런 거 다 논문의 얘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치약 안 좋은 분들이 암이 걸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흡기 질환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왜냐하면은 당연히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교합이 안 좋은 분들이고, 교합이 안 좋은 원인은 대부분은 턱이 너무 작아요. 턱이 너무 작다, 아래턱이 작다, 위턱도 작다. 위턱이 뭐예요? 비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코로 호흡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턱이 앞으로 쭉 나와야 기도가 열려요. 그래야지 호흡이 잘 되는데, 호흡이 안 좋으면은 1차적으로 관문인데 뭐 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기관지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자세적인 것도 이 턱이 편해놔야 되는데 이 턱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뭐 턱이 너무 무턱이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두개골들이 뒤틀려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영향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잘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서 뭐 골반이 틀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환자분들, 이런 쪽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저도 뭐 잘 몰랐는데 환자분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뭐 제가 치료했던, 다른 치과 선생님이 치료를 했던 어딘가가 좀 뭐 어깨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그랬는데 뭐 어떤 걸 하니까 좋아졌더라, 이런 일화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치아들이 온전하게 있어서 좀 안정적이면은 그런 문제들이 잘 안 생길 텐데, 치아가 들쑥날쑥하거나 뭐 틀리라거나 뭐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은 이게 아무리 치과 의사가 잘해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미묘하지만 치과 의사인 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뭔가 뒤틀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식이 계속 쌓이니까. 그리고 치과 진료를 많이 받게 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사랑니도 빼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이 빼는 거긴 한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치과 치료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